안녕하세요. 결혼을 진행하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 소식을 알릴 땐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미처 몰랐었어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 언젠간 저도 하게 되면 물 흐르듯 자연스레 결혼식장까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두 남녀가 만나 집안이 합쳐진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군요. 게다가 제 시댁이 될 뻔한 집이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었기에 전 결국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후퇴했습니다. 물론 남편 될 뻔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 결국 아직 혼자인데요. 파혼 당시 일을 바탕으로 제 부모님 세대분들도 많은 이곳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빤 수입자 전문인 공업사를 운영하셨어요. 성실하셨던 아빤 차근차근 돈을 모아 공업사를 확장하고 키워가셨죠. 게다가 엄만 재테크에 능력이 있으셨기에 저희 집은 날로 형편이 펴졌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점점 재산을 축적하시며 저희 집은 서울 안에서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계속 넓어지는 집을 보며 저와 남동생은 신이 났었죠. 그렇게 숱한 이사 끝에 마지막엔 청약에 당첨되어 저희 집은 운 좋게 지금은 시세가 수십억이 되는 강남권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물론 제 돈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이었지만 어쨌든 저희 집안 형편은 꽤 괜찮은 축에 속했던 거죠. 저기 주아 씨, 제가 주아 씨 짝사랑하던 거 알고 계셨죠? 저 주아 씨 정말 좋아합니다.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이에요. 공기업을 다니던 전 영화 보기가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30대 중반엔 영화 관람 동호회에도 들어가 몇 달 정도 활동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혼자 생각하기보다 많은 사람과 감상평을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회식을 해도 술도 전혀 없고 기껏해야 짧은 커피 타임과 식사 자리가 끝이었던 건전한 곳이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죠. 그곳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저보다 3살 많은 의사였던 한 남자가 제게 관심을 꾸준히 표하더군요. 부담스럽지도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제가 그 동호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 남잔 새빨개진 얼굴로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소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말이 바르고 단정했고 제게도 가볍게 접근하지 않았던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영화 감상평을 발표할 때도 그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기에 저도 그 데이트 신청에 응했고 우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유, 꽃 같은 아가씨가 왔네. 어서 오거라.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착했던 남자친구를 크게 환영해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 남자친구가 살던 예비시댁에도 인사드리러 갔어요. 함께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다던 예비 시부모님은 절 무척 반겨주셨죠. 귀한 며느리감이 왔다며 제게 무려 한우를 구워주신 예비 시부모님은 그날 내내 제게 잘해주셨어요. 남자친구의 동생이던 예비 시누이도 말수는 조금 없었지만 경우가 바른 사람 같았고요. 거기까진 다 좋았는데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술을 한 잔 더 하면서부터 예비 시부모님이 자꾸 저희 집에 대해 묻는 거예요. 집이 무려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라며? 우리가 이름까지 몰라서 인터넷에 못 찾아봤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야? 모친께선 재테크를 주로 하신다며? 그래,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셔? 요샌 그걸로 돈 버는 게 대세라던데 나중에 친해지면 옆에 컴퓨터 한 대 놓고 나도 따라서 해도 되나? 그렇게 돈 벌고 하는 거잖아. 아, 얼마나 버시는진 저도 잘 몰라요. 아파트 시세도 저도 따로 찾아본 적이 없어서요. 어차피 제 집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말이 쉬워 보여도 되게 복잡한 거라 그렇게 컴퓨터 한 대 옆에 두고 같이 하시긴 힘들 거예요. 아주 예전에 남자친구와 재테크에 대해 얘기하다 전 엄마에게 재테크를 배웠다는 말을 지나가듯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묻기에
엄마가 재테크를 잘 하신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남자친구가 말했는지 예비 시모가 제게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하시는 일에 대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상했지만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 싶어 그냥 잘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불편해 보였는지 예비 시모는 민망한 듯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아유, 미안해.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산다는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나봐서 신기해서 그랬어. 완전 부자들만 사는 데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좀 주책이야. 가게 손님들한테도 궁금한 것도 워낙 많고 별 뜻 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기는 없었다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전 우선 찝찝하게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시세 얘기도 좀 불편했지만 원래 좀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비 시부가 저희 아빠의 취미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골프를 많이 친다던데 저희 아빠도 골프 치시냐면서요. 저희가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실내 골프 연습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좀 치긴 하세요. 밖에선 어쩌다 한 번씩만 치시고요. 그래? 다음엔 나도 같이 치면 좋겠구나. 난 원래 자식들 결혼시키면 사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 아, 그러셨구나. 어른들끼리 친하게 지내시면 좋죠. 아버님도 골프 치시나 봐요? 아니, 아니 근데 앞으로 사돈 어른께 배워서 치면 되지 않겠니? 아버지, 주안의 부모님 부담스럽게 무슨 골프를 배우세요?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수강 받게 해드릴게요. 아, 왜? 골프 치는 사돈이 있는데 직접 배우면 되지. 골프채도 거기서 빌려서 쓰면 되고. 가족 좋다는 게 뭐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술 많이 드셨어요. 그만 드세요. 이건 주아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에? 아가, 불편했니? 이런, 미안하구나. 난 그냥 앞으로 사돈어른 될 분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물어본 거야. 내가 술이 좀 과했나? 이제 더는 네 부모님에 대해 안 물어보마. 저조차도 그날 처음 봤으면서 왜 저희 아빠에게 골프를 배울 생각부터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아빠의 골프채까지 빌려서 공짜로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말리니 예비 시부도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론 술도 떨어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기에 전 우선 예비 시댁에 잘 인사드리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절 택시 태워 보내며 남자친구는 제게 연신 사과했었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워낙 좀 푼수셔. 두 분 다 정말 악인 없는 분들이야. 정말 두 분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 궁금도 하고 친해지고도 싶으셨나 봐. 우선 그렇게 크게 화를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래도 찝찝해 전 집에 가서 부모님께 그날 일을 말씀드렸어요. 원래 뭔가 헷갈릴 땐 어른의 지혜를 빌리는 게 현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긴 하셨지만 우선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작 꼬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너무 쉽게 소중한 인연을 정리하는 일도 조심해야 한단다. 우리도 네 말에 좋은 느낌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꾸나. 아직 결혼이 많이 진행된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저도 그 일로 이별해야겠다는 생각까진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터라 부모님 말씀대로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쯤 열린 상견례 자리 이후 저도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었죠. 그날 예비 시모는 식사 초반부터 자신들이 제 남자친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에 대한 연설을 장황하게 하더군요. 이 없는 집안에서 똑똑한 우리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유용을 썼습니다. 애 아빠는 영건히 학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었지. 저도 남편 가게를 도우면서 애 공부 뒷바라지하고 같이 잠도 못 자느라 힘들었지. 저희 아들이 의사 된 건 팔 알은 우리 덕분이라니까요.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영건이가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격도 참 착하고 좋더라고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뭐. 그렇게 애를 착하게까지 키운 것도 다 저희 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건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착하고 모범생이라고 소문도 자자했어요. 대체 임신했을 때 뭘 먹어서 애가 저렇게 태어났냐고 주위에서 얼마나 물어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정말 어디에 장가 보내기도 아까운 애예요. 공기업 다니는 주아도 잘 자라준 거지만 솔직히 어디 의사만 한가요? 아유, 오해는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희도 주아가 좋으니까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자기 자랑이 끝나자 이번엔 자기 아들 자랑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무려 20분이 넘게 목이 마르면 술로 목까지 계속 축이면서요. 심지어 그 자랑 안엔 은근히 저와 남자친구를 비교하는 말도 섞여 있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가자 민망해하던 남자친구는 얼른 자기 엄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여태 주한의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잖아요. 어머나, 그랬나? 아우, 죄송해요. 제가 술이 과해서 말이 많아졌나 봐요. 근데 솔직히 제 아들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잘나긴 했잖아요. 이런 사이 아무 데서나 보기 힘듭니다. 아시죠? 저희 부모님만 아니면 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표정만 굳었을 뿐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기에 저도 상황을 우선 지켜봤어요. 그런데 겨우 예비 시모의 말이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엔 술에 취한 예비 시부가 당황스러운 발언을 하지 않겠어요? 저기, 여기서 자리 끝나면 자리 옮겨서 2차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3차로 가라오케 같은 것도 좋고요. 강남 고급 아파트 사는 분들은 어디서 술을 마십니까? 고급 양주 같은 거 드시고 그러시죠? 오늘은 사돈어른 단골 양주집 같은 데 가서 한잔 할까요? 오늘 사돈어른이 한턱 내시면 다음에 저희 동네 오셨을 땐 제가 닭발에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친목 모임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2차의 가라오케라니 제 두 귀를 의심했죠. 부모님도 너무 불쾌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시더군요. 저희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요. 술은 다음에 기회를 보시죠. 두 분 술도 많이 드신 것 같고 음식도 더 나올 것 없는 것 같으니 이만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요? 평소 점잖은 분들이셨기에 그 정도로 거짓말을 섞어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두 분의 기분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아빠의 선을 긋는 듯한 말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인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예비 시부모도 그제야 자신들이 과했던 걸 알았는지 뻘쭘한 듯 아, 예, 예 하고 일어났죠. 그렇게 정말 불편했던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오늘 술이 너무 과하셨어요. 원래 나쁘거나 저렇게 과하게 들뜨는 분들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 차가 출발할 때까지 따라와 계속 사과를 하더군요.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제 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자리니만큼 어른들끼리도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술도 취하고 언행도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건가 싶어 기분이 나빴었어요. 첫인사 때 들었던 싸한 느낌이 더욱 불길해졌던 거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먼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떻냐고 물으시더군요. 영건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 부모님 자리가 오늘 보니 영 마음에 많이 걸리는구나. 물론 사돈하고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자식 잘 키운 자부심도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마음을 뽐내고 강요하기에 오늘 자리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
너도 그 정도 예의나 할 테니 오늘 표정이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한다. 네 아빠 말이 맞아. 엄마도 오늘 너무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러실까 싶어서 불쾌하기도 했어. 사돈인 우리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며느리인 넌 얼마나 존중해 주겠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하고 나면 분명 네가 마음고생이 심할 거다. 그런 두 분의 말씀에 제 동생도 동의하는 의견을 보태더군요. 저도 그 결혼에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니 저는 결혼 준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만은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으니 바로 헤어진다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이라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도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제게 사과를 하러 왔던 거죠. 그때 전 남자친구를 만나 조심스레 제 결정을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은 취하셔서 그래. 주한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도 그냥 두 분이 너무 들뜨셔서 가벼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야. 내가 앞으로는 주의 좀 하시라고 꼭 조심시킬게.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미안해. 근데 이런 찝찝한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하긴 힘들 것 같아. 오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은근히 날 오빠보다 아래로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주아야, 그럼 결혼 말고 우리 연애는 하자. 내가 결혼까진 계속 강요하지 않을게. 어?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인 거 알게 될 거고 언젠간 네 생각이 다시 바뀔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는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까지 애원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진 저도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되 헤어지진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모질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며칠쯤 지난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첫인사를 갔던 날 예비 시모가 물어보기에 제 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너 퇴근 언제 하니? 나 너희 회사 근처 카페에 가 있을 테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때 전 미팅이 있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퇴근한 뒤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게 됐죠. 어떤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진 상상도 못하고서요. 카페에 앉아 절 맞이한 예비 시모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용건을 내뱉더군요. 너희 결혼 진행 멈추기로 했다며? 네, 그러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지? 내 원 기가 막혀서. 예, 우리가 뭘 어쨌다고 네가 감히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내 만회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보다 100만 배 잘났는데. 네? 뭘 내야? 내는? 예, 수준으로 치자면 우리 아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네가 우리 아들을 대체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파혼당하고 차이기까지 할 뻔했다고 얼마나 난리쳤는지 알아? 우리가 네 부모에 대해 좀 꼬치꼬치 물은 거? 아니면 너랑 비교하면서 우리 아들 자랑 좀 한 거? 그것도 아니면 끝나고 좀 더 놀자고 한 거? 우리 아들은 그거 세 개 다가 문제였다는데 난 그게 왜 파혼 살거 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우리가 집이야 좀 못 산다지만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벌 돈이 얼만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자랑 좀 한 게 뭐가 문제며 먼저 친해지자고 손까지 내밀어 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됐던 거 아니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에게 크게 화를 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걸 또 제게 달려와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비 시모는 집안은 저희 집이 더 잘 살지라도 남자친구에 비해 제가 아주 한참 떨어진다는 확고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선 그냥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절 완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예비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이상한 계산 방식을 들먹이더군요. 우리 아들 연봉이 앞으로는 못해도 최소 3, 4억은 될 건데 뭐 3억이라 치고 10년만 계산해도 30억이야. 결혼해서 너한테 벌어다 줄 돈으로 치면 우리 아들 몸값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랑 우리 아들이랑 기브앤테이크 좀 맞추려고 네 부모한테 많이 얻어도 먹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려고 했다. 우리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집 사는 수준도 좀 묻고 좀 친해지려고 했다. 그것도 대놓고 요구하면 네 부모가 자존심 상할 테니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 기분 안 상하게 신경 써준 건데 너도 네 집안도 참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나. 고마움을 모른다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두 분 자식 키워준 값을 요구하려는데 그걸 좀 친근하게 접근해 준 걸 제가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그게 대체 어느 나라 논리예요?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몇십 년간 벌어올 돈을 계산하며 남자친구의 몸값이 100억이 넘는다는 희한한 말을 하더군요. 무슨 상품에 대해 말하듯이요. 그런 자기 아들을 제게 장가 보내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저희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려고 했다는데 그걸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를 보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황당해서 대꾸했지만 예비 시모는 계속 뻔뻔하게 나왔어요. 어느 나라 논리긴 우리 집 논리지. 우리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 잘난 의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득 볼 자격이 있지. 게다가 당연히 그런 잘난 아들 둔 우리가 더 기세등등한 입장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비 맞춰주러 간 게 당연히 고마워할 일 아니니? 됐고, 우리도 기분 상해서 더는 좋게 못 나가겠다. 그리고 파혼했으면서 안 헤어지는 건 또 뭐야?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아쉬운 건 너니까 괜히 우위에 서려고 잔머리 쓰는 거 다 안다. 아니요? 아쉬운 건 어머님 아들이죠. 제발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한 사람이 바로 영건 오빠라고요. 그리고 좋게 나오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 억지로 한 마당에 뭘 좋게 나와요? 그 파혼 자체가 어머님 아버님 때문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걸 저한테 따지시는 건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긴 했지만 예비 시부모는 저희 집에서 뭐라도 뜯어내기 위해 친한 척, 그나마 착한 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저와 자기 아들의 파혼 이야기에 제대로 기분이 상해 본색을 드러내곤 절 찾아왔던 거죠. 저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대체 왜 절 찾아왔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대답을 들어보니 절 찾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매달렸다고 해도 어차피 너도 아쉬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받아준 거겠지. 아직은 우리 아들이 네가 너무 좋다니 내가 절충안을 가져왔다. 우린 받을 것만 받으면 전처럼 네 부모한테 친해지자 어쩌자 할 일 전혀 없거든. 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오면 우리 아들이랑 비교당할 일도 없잖아. 그럼 너도 네 부모도 더 이상 우리 얘기 들먹이면서 파혼 아내만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니? 이제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 탄도직입적으로 말하마. 거기 적힌 혼수 예단 목록 다 해와라. 합해서 2억 원어치야. 원래 더 받아야 할 거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다. 이 정도면 많이 절충해 준 거야. 그거 내놓고 결혼 계속 진행하든가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헤어져. 예비 시모는 가방에서 웬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대체 뭘 적어왔나 보기나 해보자 싶어 저는 그 종이에 적힌 예단 혼수 목록을 읽어봤어요. 예비 시모는 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 식기부터 시작해 고급 가전 가구 목록들을 싹 적어왔더군요. 가장 황당했던 목록은 제일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의 앞으로 무려 1억짜리 외제차를 예단으로 마련하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차까지 다 합해서 2억 원어치였던 거죠. 제가 왜 무려 1억짜리 아버님 차를 사가야 되죠? 왜라니?
아이, 우리 영건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하니?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만큼 그래도 깎아준 거라고. 원래 거기엔 내 몫에 차도 있었어. 아, 왜 이래? 아,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있다. 너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은 여태 내가 관리했었던 거 아니? 네? 아니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되고 나서부터 월급 통장은 쭉 내가 관리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통장은 내가 계속 관리할 거야. 우리 아들은 은행도 못 믿고 나만 믿어. 내가 원래 결혼하면 통장은 며느리한테 넘겨줄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너 하는 걸 보니 괘씸해서 못 그러겠다.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한 10년쯤 뒤에 넘겨줄지 말지 고민해보마. 자, 어떡할래? 이젠 더 찰 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친구의 통장을 예비 시모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원래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모아둔 돈에 대해 얘기하며 그 돈에 대출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분명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 대한 말은 없이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라고 제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통장 관리를 예비 시모가 하고 있었다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생각이 남자친구에 대한 실망을 불러일으키더군요. 전 물론 그때 이후 더 이상 남자친구와 만날 생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이상 예비 시부모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고 확신했거든요. 물론 그랬으니 당연히 혼수든 뭐든 할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있는 대로 나긴 나더군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왜 저런 사람에게 이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었거든요. 때문에 전 예비 시모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혼수 해가죠 뭐. 근데 원래 예단 혼수는 집값의 10% 정도 해가는 법인 거 아시죠? 20억짜리 아파트 저희 신혼집으로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면 그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도 그 2억 원어치 준비할게요. 뭐? 아,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어? 내가 모아놓은 우리 아들 돈도 그만큼은 없어 얘. 아, 내가 집 얘기를 안 했구나. 의사 남편 데려가면서 집을 해오라고 하다니. 넌 참 양심도 없다 얘.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전에 둘이 모은 돈에 대출 보태서 집 구할 거라고 나한테 통장 달라고 했었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난 우리 아들 통장 다시 줄 생각도 없고 니들 집 구하라고 그 돈 내어줄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선택해. 귀한 의사 수준에 맞는 집 하나 해달라고 네 아빠한테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살거라. 겸사겸사 네가 해오는 혼수들로 우리 집 가정가구 싹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요? 그럼 얘기 끝났네요. 20억짜리 집 못 해주신다면 저도 결혼 안 합니다.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결혼이기도 한데 이참에 아예 오빠랑도 헤어져야겠네요. 근데 어머님, 아니 이제 남남이니까 아줌마죠? 아줌마, 그거 하나는 똑똑히 아세요. 아줌만 지금 아들 장사하다가 아들 결혼 싹 다 말아먹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개념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순 아들 장사꾼들이었잖아. 역시 그대로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야? 장사꾼? 이야, 어디서 어른한테 그딴 말버릇이야? 내가 네 부모라 연배가 같아. 알어? 그래서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중해 드리는 거죠. 남의 집 자식 알기도 우습게 알고 심지어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드는 사람을 제가 왜 존중해줘야 돼요? 제 부모님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요. 아줌마한테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 최대한의 존중은 그나마 당신이라고 안 하고 아줌마라고 불러주는 거, 그리고 존댓말 해주는 게 다예요. 그 나이 먹고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거나 가져가세요. 별꼴이야 진짜. 그래도 어른이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고 예의를 갖춰줬더니 이 아줌마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 눈을 치켜뜨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그 아줌만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아줌마에게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던져버린 채 그곳을 나와버렸죠. 그 후 전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말했어요. 이제 막 퇴근했다던 남자친구는 자기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겠다며 차를 끌고 왔습니다. 우린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만나자마자 좋지 않아 보이던 제 표정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가 찾아와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어요.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역시 파혼했으면 더 이상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난 앞으로 오빠 부모님 감당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만 헤어지자. 주아야, 내가 앞으로 다신 우리 부모님 마주칠 일 없게 할게. 아니, 난 이제 솔직히 오빠 말도 못 믿겠어. 우선 오빠 월급 통장 어머님이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얘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랑 모은 돈 얘기했을 때 오빠는 마치 오빠가 직접 돈 모은 듯 얘기했었잖아. 그건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만큼 모으셨다고 해서 그대로 말했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요새 여자들 마마보이 싫어하잖아. 네가 안 좋게 볼까 봐 어머니가 관리해 주신다는 말 못했었어.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가져올 거였으니까. 나도 월급 통장 맡기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엄청 서운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어머니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통장 안 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어. 미안해. 애초에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그리고 두 번째, 오빠 계속 나한테 오빠 부모님 악인 없는 분들이라고, 사실은 좋은 분들이라고 말했었지? 솔직히 말해봐. 오빠 부모님이 저렇게 자식 장사하려던 분들인 거 정말 몰랐어? 일부러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접근하려고 했던 것도 정말 몰랐냐고. 40년 넘게 보고 산 오빠 부모님인데. 그게 미안해.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만 목을 메고 사신 분들이야. 그래서 내 동생은 중요한 집안 행사에만 참여하고 평소엔 집에 잘 오지도 않았어. 두 분께 서운함이 쌓여서 20살 되자마자 독립도 했었거든. 그래서 두 분이 나 의사 만들어주신 보상 바라고 사신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계속 뒤에서 말리고 말렸는데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셔서 나도 답답했었다고. 그러니까 오빠는 알면서도 계속 날 살살 속이면서 결혼하려고 했었다는 거네. 저번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언젠가 내가 오빠 부모님이 좋은 분인 걸 알아줄 날 기다리겠다고 했었잖아. 오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뻔히 알면서. 난 오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어. 적어도 오빠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빠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말고 그만 여기서 정리하자. 제가 하나하나 캐묻자 남자친구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계속 실토하더군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제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솔직히 얘기했었다면 남자친구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제가 노력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뒤늦게 저런 사실을 그것도 캐물어서 들으니 배신감도 느껴지더군요. 아무것도 몰랐으면 결혼한 후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실망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마구 헝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시동도 꺼져 있는 차 안이 얼마나 적막한지요. 그 덕분에 휴대폰 속 예비 시모의 목소린 적나라하게 제게까지 들려왔죠.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그렇게 전화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주아 찾아가셨다면서요? 진짜 왜 이러세요? 7년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그러셔서 이미 돈 것같이 하고 있던 절 파혼시키더니 이대로 아들 돕거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제 돈 뜯어먹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얘, 너 부모를 뭐로 보는 거니? 네가 걔한테 잔뜩 홀려서 호구처럼 결혼할 것 같길래 내가 좀 나서준 거야. 너 생각해서.
전에겐 솔직히 주아 걔보다 훨씬 못 사는 집 딸이었으니까 내가 너한테서 떼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고, 솔직히 겸사겸사 주아 걔한테 너 키워준 값도 우리 몫으로 좀 받아내려고 한 건 맞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화를 내? 나서줘요? 대체 언제까지 제 인생에 간섭하면서 제 인생 망칠 건데요? 월급 통장도 관리 안 맡기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길래 맡겨드렸더니 그것도 내놓을 생각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뭔데요 대체?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전 어머니 아버지한테 키워주시는 애 갚을 만큼 갚았고 앞으로는 두 분한테 더 이상 안 휘둘리고 살 거예요. 두 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그동안은 계속 휘둘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착한 아들은 없다고요. 끊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낸 뒤 전화를 끊더군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는지 아시겠어요? 전 그때 남자친구가 동거하다 파혼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분명 남자친구는 연애하는 내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종종 말했었거든요. 그럼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쳤어요. 오빠 동거했었었어? 게다가 파혼까지? 어? 아, 맞다. 그게 주아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하다못해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주아야, 사실은 내가 파혼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까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 그 일은 나한테도 정말 큰 상처였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대해 알면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 숨겼어.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미안해. 오빤 항상 핑계는 준비돼 있다. 그치? 근데 난 오빠 더 이상 신뢰 못해. 연인이든 부부든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신뢰인데 난 더 이상 오빠를 못 믿겠다고. 오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오빠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야, 우리 결혼에. 난 그런 중요한 사실까지 숨긴 오빠를 아예 용납 못하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저를 좋아해서 그 사실을 숨겼다지만 제 귀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친 뒤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곤 남자친구가 절 더 붙잡기 전에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전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뭐? 세상에, 영건이 개 많은 멀쩡한 애인 줄 알았더니 실망스럽구나. 결국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파혼 사실도 자기 부모가 원래 며느리 되래를 쥐잡듯이 잡을 사람인 것도 다 숨겼었다는 거잖아. 자기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더니 어쩜 입만 열면 그렇게 거짓말이었다니. 아유, 잘 헤어졌다. 아주 잘했어.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저와 함께 붕괴해주며 절 위로해줬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전 우선은 씻고 제 방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그때 진동이 울리기에 휴대폰을 보니 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있더군요. 저는 상종도 하기 싫어 받지도 않고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거든요. 어차피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엄마가 누군가 통화하며 화를 내고 계시더군요. 뭐야 이 여편네야? 우리 딸이 네 아들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장 귀하고 잘난 존재가 우리 딸인데 어디서 감히 그딴 말을 해? 뭐? 의사사위 진짜 안 보고 싶냐고? 그래, 안 보고 싶다. 무슨 세상에 의사가 네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경우 없는 여편네가 다 있어? 네 아들 10트럭을 가져다 줘봐라. 우리가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나. 무식한 집안에서 아들 하나 의사 만들었다고 특권의식 깎인. 자식을 잘 키웠으면 끝까지 행복하길 빌어줄 생각이나 해야지. 같은 부모로서 창피한 줄 알아. 아이 끊어 이 상스러운 여자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엄마가 통화한 사람은 예비 시모인 것 같더라고요. 엄만 씩씩거리다 절 발견하곤 예비 시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상견례 날 화장실에 갔을 때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번호를 물어봤었다고 해요. 근데 왜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엄마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나 참, 약을 잘못 먹은 건지 개똥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 영건이 걔가 자기가 파혼당한 건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예 조금 전에 짐 싸서 집 나가버렸나 봐. 그러니까 아차 싶었나 보지. 나한테 이대로 진짜 의사 사이 놓치고 싶지 않으면 예단 혼수 2억 원어치 준비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 넌 아직 치기 어린 나이라 의사 남편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것 같은데 부모인 우린 의사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알지 않냐면서 말이야. 그렇게 2억 원어치 준비하고 너도 마음 돌리게 설득하라고 선심 쓰듯이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하더라. 진짜 그 아줌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의사야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직업이라지만 누가 들으면 무슨 아랍 재벌이라도 장가 보내는 줄 알겠네. 내 말이 설사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해도 그런 몰상식한 집안에 내가 내 딸을 시집 보낼 것 같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다니? 기가 차서 진짜. 너 결정 아주 잘했어. 누나, 아빠랑 나랑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 사왔어. 아, 맥주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치맥이나 하고 기분 풀자. 여러분이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는 막상 자기 아들에게 연이라도 끊길 것 같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저런 소리를 한 거죠. 사연 투부나 다른 사연들을 들어보면 자식 장사하려는 사람들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전 정말 실제로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때마침 그때 아빠 동생이 절 위한 치킨과 맥주를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저를 위해 함께 분개해주며 따뜻한 치맥 타임을 가졌어요. 그런 가족들의 위로 덕에 제 마음도 한결 가라앉았죠.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절 붙잡으려 한 게 뻔했었기에 전 전화를 전부 거절했었어요.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제게 문자까지 보내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주아야, 거짓말한 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2번 다신 안 그럴게. 나 부모님 집에서도 나와서 지금 친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라. 어? 싫어. 내가 좋아했던 건 바르고 정직했던 이영건이란 사람이야. 그런데 오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버렸어.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이 번호는 차단할게.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단호한 답장을 보낸 뒤 그 번호도 곧장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예비 시모가 저희 회사 앞으로 절 또 찾아왔더군요. 예비 시모는 저희 회사 앞에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왜 기다리는데요? 몰라서 묻니?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아예 우리랑 인연 끊고 산다고 하더라. 너 같은 게 뭐 볼 게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기겠니? 내가 양보하마. 그러니까 뭘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결국 너 2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2억 내가 1억으로 줄여주마. 그중에서 5천만 우리한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천으론 내가 다시 목록 짜줄 테니까 혼수 마련해. 집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 통장 돌려줄 테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구하고. 그럼 됐지? 기가 막히게도 예비 시모는 제 마음을 돌려서 자기 아들의 마음도 돌리려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욕심은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 와중에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답도 없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싫거든요? 전 이미 아줌마 아들한테 마음 전혀 없고요. 아줌마네 가족 될 생각은 눈곱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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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큼도 없어요. 뭐? 야,
너 어디 의사 남편 만드는 게 진짜 쉬운 줄 알아? 너희 집이 백날 잘 살아봤자 의사 연봉만 하겠냐고. 아줌마 아들이 의사고 장의사고 간에 전 그저 다 싫다고요. 직업이 잘 나기 전에 저는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엔 아줌마 아저씨도 기준 미달이고요. 아줌마 아들도 아줌마로 인해 내 인생에서 탈락됐네요. 아무리 잘난 척하려고 해도 결국 아줌마도 돈이 아쉬우니까 계속 찾아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잘난 의사 아들까지 잃고 아주 자업자득이십니다.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중 분명 본인이 의사거나 자식이 의사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의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지만 부모가 됐든 당사자가 됐든 제 예비 시부모였던 사람들처럼 극히 일부의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 명예로운 이미지에 잿가루가 한 번씩 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젠 진절머리가 나는 전 예비 시모를 윽박질러 쫓아냈습니다. 그 뒤론 다행히 더는 예비 시모도 전 남자친구도 제게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파혼한 지 아직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듣기 쉬우시도록 파혼이라고 적었지만 상견례까지만 했었을 뿐이니 파혼보단 이별에 가까운 일이었죠. 제가 이곳에 예비 시댁, 예비 시부모 등으로 표기한 단어들도 사연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너 건너 들리는 이야기론 전 남자친구는 그때 이후 자기 부모님 집에서 나와 지금껏 따로 살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절 그리워하며 퇴근하면 술만 마시고 산다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부모의 이기심이 결국 자식의 인생을 크게 회박 놓아버린 거죠. 전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와 완전히 의절하고 사는 건지 아닌지까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와는 남남이 되어버린 사람이니 앞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소식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냥 부디 그 사람이 앞으로는 자신의 부모에게 끌려다니기보단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래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거짓말도 끊기를 함께 말이죠. 그게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동안은 마음을 추스르며 그저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해요. 시간이 곧 약인 법이니까요. 저는 사연을 마무리하며 자식을 앞세워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식 잘 키운 공은 세상 그 어떤 일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인 것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공에 대한 대가를 지나치게 바란다면 언젠간 자식의 인생을 망치거나 아니면 영영 자식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디 한때는 내 자식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랐던 것이 아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바랬던 진정한 부모로서의 마음을 제 전 예비 시부모와 같은 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